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의 이 상승장, 이 유동성, 이 자산 폭등이 끝나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저는 최근 그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는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화폐 시스템 자체의 전환점 위에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돈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큰 변화는 항상 화폐 체제가 바뀔 때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스털링 파운드 시대, 미국의 금본위 체제, 브레튼 우즈 체제, 그리고 지금의 페트로 달러 시스템까지 세계 패권은 늘 화폐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의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을 봐야 합니다. 현재 미국은 역사상 가장 많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했고 이자 비용은 국방비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I 혁명이 시작되었고 반도체와 컴퓨팅 파워는 새로운 전략 자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석유가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석유를 사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했고 그래서 달러는 세계 패권 통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석유만이 아니라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컴퓨팅 파워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핵심 인프라를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클라우드, AI 플랫폼, 반도체 설계 기술까지. 즉, 과거에는 석유라는 에너지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AI를 쓰기 위해서는 미국 시스템 접근권이 필요한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컴퓨터 달러입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새로운 코인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미국의 미래의 패권을 석유나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컴퓨팅 인프라 기반으로 유지하려 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디지털 담보 역할을 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화폐 시스템은 영원했던 적이 없습니다.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미국 달러는 금과 연결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이었고 전 세계는 달러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미국은 너무 많은 돈을 찍어냈고 결국 1971년 닉슨 대통령은 금과 달러의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닉슨 쇼크입니다. 그리고 이후 미국은 석유와 연동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것이 페트로달러입니다. 즉 달러는 금에서 석유로 이동된 신용을 기반으로 한 화폐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오늘날에는 달러를 디지털 자산과 컴퓨팅 파워 시스템을 연결한 신용으로서 사용하고자 함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부동산과 주식, 코인 등의 개인의 모든 자산을 연동되게끔 하는 서비스가 진행 중인데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시대에 비트코인이 왜 중요한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기 자산으로만 보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총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고 국경이 없으며 누구도 임의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부채가 폭증하고 통화가치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희소한 자산을 찾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금이 그 역할을 했고 지금은 비트코인이 그 가능성을 시험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모든 것을 대체한다 같은 극단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현실은 대부분 기존 시스템 위에 새로운 레이어가 더 씌워지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즉 달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기보다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AI 인프라가 함께 공존하는 체제로 갈 가능성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대공황 직전과 비슷한 구조를 일부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흐름은 늘 비슷합니다. 기술 혁신이 등장하고 생산성이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폭등합니다.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확대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신용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통화체제가 흔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 붕괴보다 무서운 것은 신용의 붕괴이며
신용의 붕괴보다 더 무서운 것은 통화의 수축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세계는 이미 엄청난 물결의 유동성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장이 꺾였을 때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화폐 시스템의 전환 시기가 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계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통제의 디지털화입니다. 과거 제재는 사후 조치였습니다. 은행 계좌를 막고 송금을 차단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 시대에는 사전 차단이 가능해집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킬스위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시스템 접근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AI, 반도체, 클라우드, 디지털 금융 접근권 자체가 새로운 권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세상이 끝난다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무엇이 중요해지는가를 읽는 것입니다. 요즘 멋진 신세계라는 드라마가 하던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주인공 시점으로 앞으로의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큰 것은 건강, AI 활용 능력, 디지털 이해력, 콘텐츠 생산 능력, 희소 자산, 현금 흐름, 네트워크입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지식보다 실행 속도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과 멈춘 사람의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단순한 가격 차트로만 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쩌면 국가와 인간이 무엇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실험일 수도 있습니다. 돈의 본질은 결국 신뢰이기 때문이며 제가 살아가는 기본 인생의 가치관 역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분명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초입에서는 늘 조롱과 과장이 함께 등장합니다. 중요한 건 극단적인 선동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시대의 흐름을 읽으려는 태도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가 아니라 변화를 읽고 적응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이 기회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지금 역사책에 남을 거대한 전환기의 초입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가오는 시대는 위기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일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시금 리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리플레이 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내용을 혼자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들어서 알겠는 것을 본인이 이해했다는 착각을 합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지 본인의 것이 됩니다.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시장을 보면서 계속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역사상 최고점 근처에 있고 부동산은 여전히 비싸고 비트코인은 점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세계는 엄청난 부채를 떠안고 있구나라고요. 미국 정부 부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올라왔고 이제는 이자 비용만으로도 국가 재정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계속 오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현재 세계 경제가 신용과 유동성 위에서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세계 경제는 계속 돈을 풀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런 시기에는 항상 거대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기술 혁신이 등장하고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산을 사기 시작합니다.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가상자산이 오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큰 수익을 위해 빚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레버리지의 확대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시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가격이 아닙니다. 바로 신용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기 시작하면 돈은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 붕괴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는 통화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역사를 보면 대공황도 그랬고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도 그랬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과연 무엇으로 보장되는가? 바로 여기서 화폐 패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실 세계 화폐의 중심은 원래 미국 달러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영국의 스털링 파운드가 세계 기축 통화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고 전 세계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은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 했고 결국 금을 대량으로 팔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미국은 전쟁 물자를 공급하며 엄청난 금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4년 미국 브레튼 우즈에서 세계 재무장관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달러는 금과 연결됩니다. 달러는 금으로 교환 가능한 통화가 되었고 세계는 달러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복지 확대를 위해 너무 많은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금보다 달러가 더 많이 발행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세계는 미국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이 달러 정말 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1971년 닉슨 대통령은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달러와 금의 연결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닉슨 쇼크입니다. 그 순간부터 달러는 금이 아닌 신용 기반 화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금도 없이 무한정 발행 가능한 달러를 세계가 왜 계속 믿어야 할까요? 미국은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미국은 사우디와 협력하여 석유를 달러로만 거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가 석유를 사려면 무조건 달러가 필요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계속 달러를 보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50년 동안 미국 패권의 핵심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다시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계의 핵심 자원이 석유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 컴퓨팅 파워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앞으로는 석유 대신 AI가 새로운 패권 자산이 되는 것 아닐까? 실제로 지금 미국은 AI와 반도체를 국가 전략 자산처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반도체 수출 제한, 중국에 대한 첨단 GPU 통제, 클라우드 접근 제한, 송도의 반도체 업체들도 중국을 제외한 각 나라의 VIP와 협력 업체들과 협력 중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닙니다. 패권 경쟁입니다. 과거에는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했고 앞으로는 최첨단 AI를 사용하려면 미국의 시스템 접근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컴퓨터 달러 시스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비트코인이 등장합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세계 최초로 국가 없이 운영되는 디지털 희소자산입니다.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고 누구도 임의로 더 만들 수 없습니다. 중앙은행도 정부도 기업도 공급량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지금처럼 국가 부채가 폭증하고 통화가치 희석 우려가 커지고 세계 질서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점점 희소 자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금이 그랬고 부동산이 그랬고 이제는 비트코인이 그 흐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에 이러한 가상화폐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고 여러 코인들을 소개하는 쇼츠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몇몇 사람들은 그 코인을 사라고 하는 줄 알고 착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요즘 미국이 비트코인 본위제를 선언했다. 전 세계가 비트코인을 강제로 쓰게 된다. AI를 쓰려면 특정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들도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자신이 공부한 만큼 보이고 대응해 나가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고 스테이블 코인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했고 디지털 자산 규제를 국가 전략 수준에서 다루기 시작했으며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무시했다면 지금은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통제 방식의 변화입니다.
과거 금융 시스템에서 제재는 사후 조치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계좌를 막고 송금을 차단하고 은행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러시아의 스위프트망 배제였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자산 시대에는 사전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킬 스위치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애초에 시스템 접근 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닙니다. AI 접근, 반도체 구매, 클라우드 사용, 디지털 결제망 접근 자체가 통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달러가 없으면 석유를 못 샀지만 미래에는 시스템 접근권이 없으면 AI와 컴퓨팅 파워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여 우방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동맹국가 협력국이 되어야지 미래의 세상에서 승자의 국가로 살면서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세상이 끝났다는 생각에 빠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대에는 무엇이 가치가 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새로운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희소 기술을 가진 사람이 더 큰 기회를 가져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을 믿었던 시대가 있었고, 달러를 믿는 시대가 있었고, 앞으로는 디지털 네트워크와 희소성을 믿는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 세계는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거대한 변화의 초입에서는 늘 조롱과 과장이 함께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살아남는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흐름을 읽으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 상승장의 끝과 하락과 횡보장 속에서 새로운 화폐 질서가 만들어지는 역사적 전환기의 초입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자발적 동기부여는 탁월함의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격이자 최종적인 무기입니다. 탁월함이란 재능의 크기보다 열망의 자가 발전 능력에서 결정됩니다. 같은 뉴스, 드라마, 영화, 웹툰, 책, 영상을 보거나 들어도 서로 다른 것을 느낍니다. 생각은 다를지언정 방향은 비슷해야 하며 디테일한 부분은 의견을 나누어 통찰을 얻어야 합니다. 자신의 그릇만큼 알아들을 수 있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독서와 도전이라는 실행이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적응입니다. 요즘 2000년생 이후의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에서 신입들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외국의 자본이 코스피를 서서히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